안녕하세요. 올해 73세 수면 전문의 닥터 최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나 숙면하십니까?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까?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예전엔 침대에 눕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약에 의존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20대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잘 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 오랜 환자 중에 몇 년을 고생한 김미영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잠을 잘 못 자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사연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0대 초반의 김미영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 5시간 남짓한 수면으로 버티며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밑 짙어진 다크서클을 손끝으로 만져봅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김미영은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과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중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치매까지 올 수 있대. 이 말을 들은 순간 김미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수면 부족이 이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을 지나친 적도 있었고 운전 중 깜빡 졸았던 아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식욕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면 부족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던 김미영은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병이 올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김미영의 수면 부족은 가족관계까지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가 늦은 아들에게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냐? 며 짜증을 내고 남편이 건네는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김미영의 모습에 가족들은 말을 아끼게 되었죠. 주말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들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며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꼭 일찍 자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이미 몸에 밴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건네오는 조심스러운 말에 김미영은 순간 화를 냈다가 곧 후회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중년의 건강한 수면 세미나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세미나장에서 의사가 던진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장수와 직결됩니다.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로 높이고 당뇨병 발병률을 30% 증가시키며 치매 위험도 현저히 높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마주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밑의 다크서클은 더 깊어졌고 피부는 칙칙했습니다. 문득 엊그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날 저녁 김미영은 스마트폰으로 수면 관리 앱을 검색했습니다. 약국에서는 허브 성분이 들어간 수면 보조제도 구입했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아로마 오일도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계를 볼 때마다 초조해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 앱은 오히려 숙면에 대한 강박감만 키웠고 보조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체념하려는 순간 문득 세미나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늦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김미영은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실수로 된장국을 쏟았고 평소 같으면 조용히 닦아냈을 일인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김미영은 그냥 두세요 라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깜빡 졸다가 가방을 놓고 내릴 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다 실수로 잘못된 버전을 프린트했고 부장님께 핀잔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사하는 대신 탕비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진 채로 오후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딸이 직장생활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김미영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대충 둘러댄 뒤 방으로 들어갔고 문 밖에서 한숨 쉬는 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가족 외식을 거절했고 평소 즐기던 등산 모임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불참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들기를 반복하는 생활이 이어졌죠. 김미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죠. 진료 예약을 하면서도 과연 자신의 불면증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이미 고착화된 수면 패턴을 바꿀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수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김미영.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자신의 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면 전문의와의 첫 만남은 김미영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면은 마치 건강저축 통장과도 같습니다. 매일 밤 양질의 수면을 저축하면 그만큼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죠. 전문의의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김미영은 자신의 수면 패턴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저녁 식사, 밤늦게까지 보는 스마트폰, 주말에도 일정하지 않은 취침 시간까지. 전문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몸에서 분해되는데 6시간이나 걸립니다. 평소 잠들기 2시간 전까지도 커피를 마시던 김미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문의는 계속해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강조한 것은 아침 햇빛을 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30분만 해도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데는 자연광만 한 것이 없죠. 김미영은 전문의가 건넨 수면 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그날의 컨디션을 기록하는 일지였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록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미영의 마음은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잠을 잘 자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김미영은 전문의의 조언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의 블라인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고 방 안의 작은 전자기기 불빛도 모두 가렸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는 물론 녹차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김미영은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실천했고 주말에도 이 패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회사의 큰 프로젝트는 그동안 쌓아온 수면 습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은 밤마다 김미영의 잠자리를 방해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완 운동을 하려 해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업무 생각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오늘만큼은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워도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시간을 뒤척이다 결국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회의 중에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며 잠을 쫓았지만 오후가 되면 더욱 심해지는 피로감에 결국 사무실 화장실에서 깜빡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운동과 명상도 귀찮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스트레칭도 건너뛰었고 아침 산책은 10분으로 줄였다가 아예 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수면 일지는 며칠째 빈 페이지로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미영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수면 전문의가 건네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전문의는 김미영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면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면은 마음의 상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가 더 시급해 보이네요. 전문의는 김미영에게 심리 상담과 함께 요가 테라피를 추천했습니다. 퇴근길 김미영은 집 근처 요가 센터에 들러 상담을 받았습니다. 요가 테라피를 시작한 지 2달, 김미영의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30분간 진행되는 요가 수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스트레칭은 그날의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죠. 수면 앱의 데이터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특히 서파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이전보다 30%나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 김미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고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한결 생기 있어 보였죠? 회사에서도 변화는 감지되었습니다. 업무 중 실수가 줄었고 오후 시간대의 집중력도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요즘 미영 씨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궁금해했고 김미영은 자신의 수면 관리 비결을 조심스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트레킹 코스를 오르며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산행 중에 미영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훨씬 건강해 보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수면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미영님의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전문의의 칭찬에 김미영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깐의 명상을 통해 하루를 정리합니다.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자연스레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 햇살을 맞이합니다. 창가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가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저녁 시간도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7시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 30분간 요가 동작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침실은 언제나 18도를 유지하고 빛이 완벽히 차단된 상태를 만들어 숙면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미영의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함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남편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직장에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부서장은 최근 김미영의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승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불규칙했던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명상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수면 관리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더욱 단단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죠. 밤하늘의 달을 보며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은 밤 피로에 지쳐 잠들기 바빴지만 이제는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여유를 누립니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김미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고 수면 관리 비결을 물어보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의 최 과장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김미영의 조언을 따른 뒤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김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지역 문화센터에서 중년의 건강한 수면 강좌 개설 제안이 들어왔고 고민 끝에 수락을 결정했습니다. 첫 강의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수강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으로 고생했던 시절부터 지금의 건강한 삶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들려주었죠. 강의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김미영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전하는 수면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김미영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이를 본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김미영은 직장 내 건강한 수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수면 일지를 공유하고 함께 저녁 요가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2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수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며 배운 지식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김미영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미영은 건강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씁니다. 1년 전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5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생기가 넘칩니다.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는 실제 나이보다 5년은 젊어 보인다며 칭찬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견이었죠. 특히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문화센터 강의는 이제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새로운 수강생들을 만나며 김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는 그녀의 강의 마지막 멘트는 이제 수강생들 사이에서 명언이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김미영을 수면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많은 회사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근이 잦은 젊은 직원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저녁 시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이제 확신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매일 밤 양질의 수면을 통해 건강을 저축하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어떠신가요?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자기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